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설명이 있어요. 어제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연속성 있는 하락을 하면 증시가 충격이 클 거다. 근데 연속성이 없으면 증시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얘기 조건 붙인 적 없어요. 무슨 누가 미사를 쌓아야 되냐 말 다 필요 없어요. 딱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 스텝이에요. 자, 다음 스텝인데,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0월 4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현재 시장 상태가 어떠한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184포인트, 0.44%가 하락한 42,01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가 자체가 일단 조정의 경향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요. 그럼 연속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속성에 대한 문구, 이 부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시면, 다우지수가 10월 1일날 173포인트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날 35.95포인트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지난 새벽에 184.93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큰데, 시장에 크다고 말씀드린 게 유가가 계속 좀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크다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 주가가 한번 1일날 영향을 좀 크게 받는 듯 했지만 바로 멈췄고 다시 이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으로 투매 현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조정을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기술적 조정, 그 다음에 변동성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간극 조정, 간극을 좀 맞추면서 하는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평가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정을 말을 할 때 보통 재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 재상승을 위한 매물 소화 과정, 이런 표현들로 우리가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미숙한 점들도 있어요. 조금 미숙한 점들도 있다.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차라리 지금 전쟁 관련돼서 이슈가 좀 계속 나타나면서 국제유가가 부담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가감하게 그냥 매물을 같이 맞아도 전 괜찮다고 생각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회복하는 시도들을 줘서 오히려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기가 전 더 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같은 파동의 문제는 뭐냐면,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주가를 잡아먹어요. 근데 이 야금야금 빠지는 주가가 특정 시점이 되면은 이제 조정세가 길어지거나 이 흐름이 좀 강화되면 투자들이 일순간에 발을 빼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일순간에 발을 빠게 되면 조정폭이 좀 깊어지는 경향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 점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갑자기 조정폭이 깊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충격들, 이런 점들이 좀 조심스럽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하방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작은 것은 또 조정폭이 과격하지 않은 측면은 아주 긍정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대목이긴 하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좀 빠르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지션이 없고요. 네, 어제도 저희는 휴무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중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속도 조절을 보이고 있는 측면들이 오히려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나스닥도 0.04, 좀 어중간하죠. 그 다음 S&P 500도 0.17, 네, 약보합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충격은 없었다고 하지만 중동발 이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중동발 이슈라고 하면 일단 뭐 이란에 대한 보복 이런 측면들인데 바이든 현 대통령께서 조금 뭐라고 할까 스탠스가 좀 어중간했어요. 스탠스가 좀 어중간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중립적인 발언들을 내면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됐고 결국은 이란 쪽의 주요사의 공격을 당하면 좀 분쟁이 커지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증시의 부담감이 확 커졌던 느낌. 증시 아니죠. 유가의 부담이 확 커졌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강하게 받는 시점이라고 하면 이 유가를 언급을 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유가가 주고 있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유가가 주고 있는 영향 자체가 우리가 유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유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도 생각해야 됩니까? 인플레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연준 쪽에서 지금 인플레를 잡겠다고 주구장창 외친 지가 근 2년인데 인플레를 겨우겨우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국제유가가 다시 뜨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제유가의 움직임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거기에 좀 뭐 카더라까지는 아닌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이란의 핵시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중동 정세의 불안감이 다소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멘명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원래 전쟁 관련된 이슈는 최근 성격상 굉장히 단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이하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매매했던 구간들 그 이하 구간까지의 흐름은 없었고요. 제가 익절했던 자리가 여기인데 그 이후부터 위아래 박스를 주면서 계속 혼조 양상을 져져갔었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부터 아시아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일간 항생 쪽이 하루 쉬었게 하긴 했지만 재차 오늘도 탄력이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상해 쪽들 이런 쪽도 움직임들, 홍콩 쪽의 움직임들,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움직임들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합 출발했거든요. 우리 아침도 보합 출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권 출발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열심히 회복해서 0.68%까지 회복세, 반등세를 키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나스닥도 따라는 가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잠시 뒤에 매매 영상에서 해당 부분을 밝히겠습니다만 아직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올라오는 그 폭이라든지 과정이 조금 더딘 맛은 있다. 대신 제가 이 구간에서 제한적인 반등이고 또 제한적인 조정의 지지력을 본다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어느 정도의 지금 지지력을 갖고 있는데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쉰 거거든요. 어제 하루를 시장이 쉰 거예요. 저희도 쉬었지만 시장도 제자리 싸움을 했기 때문에 쉰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방향성을 키워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강력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추세가 좀 온전하게 돌아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재박스 구간으로 재진입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현물을 항상 요즘 중요하게 보죠. 단순하게 시장의 등락만 보는 것이 아니고 현물의 등락을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현물의 등락을 놓고 볼 때 최근에 현물의 구조가 제가 보는 뷰에서 볼 때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스타일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지난 영상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최고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최고점 구간 2300이 넘고 2400을 넘는 구간들에 대해서 있을 때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현물이 너무 의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다 보니까
지금 부양받고 있는 주가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강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든다. 근데 부양하고 있는 주가가 강력하긴 하나 이외 섹터, 이외 종목군들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우하향으로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계속 간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가 지난 요 구간들입니다. 요 구간들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 3.96%가 올라왔거든요. 엔비디아가 올라왔는데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움직일 때 보면 뭔 얘기가 있었냐면 일단 블랙웰 관련돼서 블랙웰 칩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생산되고 있어서 수요가 엄청나게 필요로 한데 잘 공급될 것 같다. 이러한 멘트들이 좀 도움의 요소가 많이 됐었거든요. 주가 부양에. 근데 사실 그게 실질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코멘트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부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주가가 부양을 받았는데 얘가 지금 이 정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 정도 버티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빨간 날도 거래를 했을 때도 있었지만 빨간 날 그냥 아싸리 쉽니다. 물론 요즘 성과가 너무 좋아서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쉴 때 그냥 아싸리 쉬어야죠. 아싸하고 쉬어야지 이게 뭐가 좀 리프레시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쉬는데도 이게 쉬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면 이게 회복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쉴 때 아싸하고 그냥 같이 조정을 받거나 쉬어버리면 더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매물 소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라는 걸 받아줘야 주가가 올라올 때 따라왔던 매수자들이 적정하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줘야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주가를 올리기가 굉장히 순조로울 수가 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주가와 분위기가 언밸런스하게 그냥 단기적인 호재성 발언들로 주가를 부양을 해봤자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매물화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매물화가 되면 이게 죽도박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거꾸로 타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죠. 힘있게 엇박자로. 지금 제가 이건 뭐 요즘 핫한 종목인데 여러분 주가 차트만 보셔도 어떤 기업이신지 알 거예요. 제가 종목은 굳이 언급드리지 않기 위해서 종목명은 가리고 캡처를 띄워드립니다. 지금 보면 이건 특정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인데 보시면 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근데 보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세를 맞았다가 뜬금없이 다시 또 날아갔거든요. 물론 뜬금없는 거 아니죠. 재료가 지금 있어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날렸는데 여러분 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저 변동성을 가만히 되겠습니까? 지금 적점과 고점 대비의 퍼센트지를 고려하면 이게 20%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데 그 20%짜리를 잡아낼 수 있냐? 쉽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차트 다 깨진 자리에서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분석보다는 재료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그 재료가 한번 소진돼 버리면 주가는 그대로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 싸움이 모두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분명히 강력하고 좋은 기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타도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회사에 쓰고 있는 PC, 저희 사무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PC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50대가 넘어요. 뭐 저희가 한두 대 컴퓨터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를 수십 대를 쓰고 있지만 다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라데온 제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성한 업무 때문에 한 대밖에 없고 다 엔비디아예요. 저도 엔비디아를 좋아합니다. 저희도 엔비디아 제품을 즐겨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도 엔비디아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타도 엔비디아인 줄 알고. 저 엔비디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주가를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거죠. 이거에 아주 극단적인 반대사항인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예요. 지금 우리나라장이 지금 피죽도 못 먹은 애 마냥 지금 골골거리고 있잖아요. 국내 증시가 피죽도 못 먹은 애 마냥 골골대고 있어요. 오늘 반등 솔직히 0.6%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반등입니까?
이게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우리나라 장은 억울해 죽겠습니다. 뭐 이거 일본장, 홍콩장, 뭐 미국장 이런 데들 비교해보면 죽겠어요. 근데 이게 이 영향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뭐 금투세 물론 영향이 있어요. 금투세 참 피곤한 일이죠. 뭐 그것도 영향이 있고 뭐 나라 가치, 뭐 기업 가치, 부채율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없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 주가를 봐보시면 8월부터 죽이 못 쓰고 있어요. 그나마 국내 증시는 8월 초에 반대를 탔거든요. 반대를 탔어요. 이게 왜 반대를 탈 수 있었냐?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대장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국내 증시가 최근에 하이닉스를 많이 따라가요. 요렇게 따라왔죠. 요렇게 빠지잖아요. 요렇게. 근데 지금 이 하이닉스의 펀드메탈과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도주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주도주가 힘이 빠져버리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의 정반대인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얘들이 버텨버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밀릴 수가 없어요. 얘가 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거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텨버리면 매를 맞을 때도 빨리 같이 맞아야죠. 여러분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요즘은 그런 거 큰일 나지만 저희 다닐 때는 학교에서 빠따 맞았거든요. 옛날에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사랑의 매로 빠따를 씌었어요. 아마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칠판 잡고 저희 때는 선생님이 들고 다니시는 그 검을 엑스칼리버라고 했어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로 궁뎅이 한 대씩 몇 대씩 맞지 않습니까? 야자 땡땡이 친 사람들 나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전체적으로 반 친구들끼리 저는 다 작당 모여가지고 다 같이 도망 나갔어요. 걸렸죠. 다음날 죽도록 맞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다가 발바닥 맞는 겁니다. 그 옛날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죠. 요즘 그런 뭐 뉴스 나오겠죠. 근데 그럴 시기가 좋았는데 여하튼 맞을 때 같이 맞아야 이게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나 혼자 그날 혼자 야자를 땡땡이를 안 쳤어. 40명 맞고 있는데 나 혼자 책상에 앉아있어 봐. 이거 완전히 이게 죽을 맛인 겁니다. 죽을 맛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예시가 그런 예시예요. 맞을 때 같이 맞아야 된다. 당장 좀 아플지라도 그게 낫다.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견고하고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계속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전 중요하다 보는데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설명이 있어요. 어제 장이 중요하다. 여기서 만약에 연속성 있는 하락을 하면 증시가 충격이 클 거다. 근데 연속성이 없으면 증시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얘기 조건 붙인 적 없어요. 무슨 누가 미사일을 쏴야 되냐 다 필요 없어요. 딱 이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충격이 크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 스텝이에요. 자, 다음 스텝인데 지금 밴드 돌파 시도를 어제 밤부터 시작했어요. 밴드 돌파 시작을 어제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관건은 2100선 구간대를 온전히 안착하고 마감을 시키면 지금의 엔비디아의 강세를 기반으로 해서 반발력 있게 회복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구간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기술적 조정 국면을 열어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외신을 통해서 알아봤자 늦어요, 여러분. 외신은 미사일 떨어지고 나서 외신 기자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미사일이 떨어졌어, 땅에. 떨어져가지고 기자가 인지를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을 작성을 해가지고 사진 첨부해서 기사 올리면 이미 버스는 떠난 직후입니다. 버스는 떠난 거예요, 이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를 항상 봐야 돼요. 뉴스가 아니라 시세를 접근해야 돼요. 시세를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도 레인지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타잘 쳐버려가지고
점핑을 뛰면, 한 번 더 점핑을 뛰면 주가의 부담은 계속 가중될 거로 보고,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 71%로 다시 내려왔다 하면 주가 반등에는 크게 반대되는 흐름은 없을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지금은 시장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 생각에는 아직은 너무 호기롭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중립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다음 플랜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주말이네요. 이번 10월달은 둘째 주까지 계속 좀 퐁당퐁당 쉬었다 한 날들이 있는데, 리듬을 잘 맞추시고요. 매매를 너무 서둘러 하지 마시고, 매매 시간이야. 지난 명절 때도 3일 연장 쉬었지만 충분히 수익은 다 났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시장에 쉬는 구간에서 내가 뭔가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무리하다 보면은 미스를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 때문에 그러한 미스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같이 고르게 접근하시면서 대응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최근 저희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시황이라든지 영상 올라가는 부분들, 또 중요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점들은 참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기간 참여하시면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간 또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저희 함께 좋은 투자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매매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